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리플 투자자분들 요번에 조금 실망하는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요. 라이트 코인과 헤데라 ETF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 ETF가 상장이 되면서 ETF 자금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는 왜 또 제외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 XRP 리플렛이 채택이 끝내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암호화폐 결제망에 날벼락을 맞았다. 리플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 과연 그러면 진짜 좋은 소식은 언제 올지 오늘의 영상에서 살펴볼 거고,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죠.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최종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테스트망들은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고 이게 완료가 됐다는 소식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이 업그레이드는 며칠 날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승률 100%의 투자자가 스마트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을 축소했다. 자,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지션을 줄였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번 거를 일부 매도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일부 청산을 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어떤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현재 그 투자자는, 이 트레이더는 어떤 포지션을 또 추가로 가져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중간에 추천 종목 진짜 좋은 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겠죠? 댓글창에다가 추천이라고 두 글자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은 종목 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지 못한 소식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또 내일 새벽에 좀 새로운 소식이 있잖아요. 새벽 3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3시입니다. 네, 금리는 4.25%에서 4%로 0.25% 내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더 중요한 건 FOMC 기자회견입니다. 자, 파월 의장이 요 3시 반부터 펼쳐지는 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거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트코인과 헤드라 ETF는 결국엔 미국의 셧다운을 뚫고 기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캐네리 캐피탈 최고 경영자는 라이트코인과 헤드라 현물 ETF의 출시를 확인을 했고, 자,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성공적인 상장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ETF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엔 이더리움 ETF 상장 이후로 지금 거의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ETF 상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의 스테이킹 ETF는 나스닥,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나스닥, 헤데라 ETF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첫날 거래량은 900여 원을 기록하게 되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종목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느냐면, 왜 갑자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 없이도 상장이 되었냐? 최대 240일이 걸렸던 19B-를 제출하고 나서 8개월 뒤에 승인이 났었지만 이제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심사기간은 75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중소형 가상자산 현물 ETF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인데, 그런데 갑자기 리플이 또 빠졌어. 너무나 서운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출시되었다는 소식과 라이트코인과 헤드라 ETF 등 최소 3종의 알트코인들 ETF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거 몇 가지를 좀 지워봐야겠죠. 예, 이걸 보면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 끝났고 이제 라이트코인에 대한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중요한 거는 XRP 현물 ETF라는 부분과, 자, 그리고 하나 또 남은 건 바로 도지코인일 겁니다.
뭐 도지코인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XRP 현물 ETF 거예요. 자,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소송에 관한 부분들도 끝나긴 했지만 블랙록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그 단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랙록은요 솔라나 ETF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를 그어놨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3,950원은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돈이 필요하면 이번 달이요 10월 달 안에 돈 필요한 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3,950원은 필요한 돈만큼만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특히 XRP 리플 같은 경우는 뭐 미결작정이고 ETF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였어요? 뭐겠습니까? ETF? 아니요. ETF는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엔 은행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의 선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XRP, 리플 3,950원 요 라인을 일단 돈 필요하면 아직 매도 안 했다면 조금만 매도하세요. 필요한 돈만큼만. 이거는 똑같이 말씀드릴 거고 최종적으로 저는 XRP 리플이요. 3개월, 6개월 투자할 분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마세요. 분명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진짜 너무나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셔라. 저는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부딪히는 건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매도해라 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RP 리플이요. 제가 보기에는 100달러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언제냐 5년이고 10년이고 묻어둘 사람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못 버틸 사람들은 아예 XRP를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마셔라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갈 건 XRP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XRP 리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영상 후반부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XRP 리플의 또 차트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1시간 봉상에서 녹색깔 이평선 자 여기서 두들겨 맞았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러주고 나니까 쭉 치고 나갔어요. 근데 요번에 XRP 리플이 여기를 찍어주지 못했다라는 건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녹색선 구간을 찍어줄 확률이 매우 높다. 몇 프로의 확률로요? 약 90%의 확률로.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엔 내일 새벽에 열리는 FOMC 기자회견에서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무슨 내용이 나왔을 때 한 번은 찍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3%대.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시간에 따라 다르죠.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순간적으로 찍어준다? 그러면 XRP 리플 조금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빨간 색깔 이평선이잖아. 4시간 봉상에서 빨간선. 빨간선 몇 잡아놔요? 90선. 4시간 봉행 EMA로 90. 보면은 기존에 여기서 부딪혔죠. 그리고 안착했던 그 중요한 라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앙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3,807원이 찍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평균값이 또 내려올 거고 대략적으로 봐서 3,800에서 3,810원 정도 그냥 여기다가 미리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렇다고 올인 투자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만. 자, 기존에는 3,750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높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대략 요 정도 갖다 놓으면 자 3,800에다 갖다 놓을게요. 대략적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 3,800에서 3,810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자, 뉴욕 증시 대형 금융기관들은 리플렛의 채택을 끝내 무산했다. 리플이 10년 동안 공을 쌓아온 암호화폐 결제망인데 결국엔 큰 대형 은행들은 리플렛 채택을 끝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플로서는 장기 성장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자, 보면 굉장히 흐릿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건 아직까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지 많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들을 보면 이더리움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의 최신 업그레이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마지막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날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혜택을 받아보는 거는 뭐냐? 자, 블랍의 저장 용량 확대와 레이어 2 솔루션의 확장성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자, 이더리움 자체 망을 쓰는 건 레이어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알뜰폰 쓰는 분들 있죠? 알뜰폰 통신사들이 레이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그 망을 써서 좀 빠르게 결제를 한다거나 또 수수료를 저렴하게 쓰는 부분들이 레이어 2 솔루션에 자, 그 블랍의 용량을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차선이 결국엔 2차선에 쓰다가 3차선, 4차선, 5차선 더 늘려주게 되면 당연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용량을 몇 프로? 400% 이상, 5배 이상 확장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자, 정확하게는 5월 8일 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업그레이드 이후로 얼마나 올라왔어요? 167%.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물론 이때 5월달, 6월달, 7월달 넘어갈 때는 이더리움 하나만의 상승은 아니었어요. 그 재료 하나만으로. 자, 당연히 무역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3개월 유예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승률과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게 된 거고, 지금도 아직까지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펼쳐지는 에이펙 정상회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 트럼프와 미국이 또 만난다고 했죠. 그날이 내일이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죠.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러브콜을 끝내 외면했다. 미국과의 대화는 급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부분이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었다면 또 시장은 조금 많은 상승을 했을 텐데 일단 이 부분은 끝내 불발됐다고 해요.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뉴스에 대한 부분은 뭐죠? 승률 100%의 스마트 트레이더가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 상방 포지션을 축소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포지션은 44,000개, 그리고 38만 개의 솔라나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계좌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최근 13시간 전에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청산을 했어요. 140만 달러를 청산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그 전에 5일 전에도 127만 달러, 그리고 35만 달러, 자, 14만 6천 달러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갔었죠. 자, 언제부터요? 10월 14일부터 140만 달러, 5만 7,900, 그리고 260만 달러 등등등 비트코인 상방과 하방 다 베팅하면서 다 발라먹었었어요. 이때는 또 570만 달러도 이렇게 벌었었고, 자,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요. 현재는 딱 솔라나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는데 솔라나만 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솔라나의 포지션은 현재 자, 배율을 10배 쓰면서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이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이. 자, 14분 전에 모두 닫기 다 포지션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000달러를 이렇게 또 수익을 가져간 부분인 거고, 이거 다 더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다 챙겨갔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을 싹 다 정리를 했다. 네, 완료된 거래까지는 여기는 아직까지는 표시가 되고 있진 않아요. 네, 현재 솔라나의 상방 베팅 포지션으로만 이렇게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이너스 150만 달러는 지금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놔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솔라나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이더리움 한번 보고 솔라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 이평선을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죠. 자, 요거는 그는 업비트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해외 거래소 차트를 봐야겠죠. 자, 이더리움 보면은 장기 이평선, 자, 365일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두들겨 맞았고, 자, 여기서는 안착을 하니까 지지선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녹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녹색 선은 저항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위에 있을 때는 뭐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빛 각선 도달하면 항상 매도의 관점으로서 네,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일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 자, 그런데 이걸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트레이더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하방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방에 결국 생각하고 뭐예요?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미 요런 구간들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라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요. 더 내려가면 천천히 들어가세요. 걱정 없어요. 제가 600만 원 밑으로 뭐 3%등 5%등 이런 거 빠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더리움 사자고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200만 원까지 수익 바라보고 그렇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솔라나가 28만 8천 원. 자, 일본 기준으로 그는 빨간 색깔 이평선을 또 기다리는 건가? 또는 노란 선까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건지 한번 저도 한번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 포지션이 왜 꺾여 내려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한 번 더 다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안전자산 하면 생각하는 거 요즘에 가장 이슈됐던 거 뭐예요? 골드바, 금이죠.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일본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날짜로 반등을 빡 하고 한번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완벽하게 상승을 전환했다라고 하긴 조금 약해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저도 골드바 제가 90만 원대에 매도했거든요. 최근에 아시죠? 74만 원이에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74만 원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골드바를. 제가 이때 매도를 했고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골드바 또다시 조금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은 진짜 많이 살라고 기다렸는데 그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갑자기 또 반등을 보여주네. 진짜 싸게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녹색 선을 만나잖아요. 한 7%, 8% 정도 떨어지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안 잡아주고 가서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74만 원 대비해서 이거는 뭐 참고로만 한번 보세요. 곱하기 0.92를 하면 8% 정도 되겠죠. 한 68만 원인 거예요. 68에서 70만 원 정도면 혹시라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네, 7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죠. 오늘 급락이 나왔을 때 68만 원이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금리 발표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까만 빛각선 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또 똑같은 각도로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7만 원 찍어준다. 솔라나 우와씨 감사합니다 라고 전 그렇게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단타 종목을 그냥 넘어가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단타 종목에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자, 크레딧 코인 4시간 봉 노란 선 닿았죠. 자, 시가총액 체크할게요. 3,400억입니다.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자, 물론 조금 더 올라가서 녹색선까지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잘 파악된 종목은 아니에요. 이 크레딧 코인 좀 건너뛰도록 할 거고. 자, 소닉 SVM 201원. 자, 그리고 팔콘 파이낸스. 자, 1시간봉. 팔콘 파이낸스는요. 1시간봉상에서 파란 선이죠. 12선이에요. 여기 팔콘 파이낸스도 보면 쭉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보면 파란 선 쭉 하고 지켜줬고 결국엔 1시간봉강에서 12의 평균값 12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저항을 받고 내려가. 그럼 이건 한 번 더 봐야겠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6시 53분인데 7시에 종가가 한번 나와요. 7시 종가가 나왔을 때 얘는 만약에 213원에 마감해준다. 그럴 때는 팔콘 파이낸스는 들어가도 돼요. 그때부터 양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212원이나 212원 밑으로 마감을 하면 또 그 다음 시간까지 또 봐야 돼요. 8시까지. 그래서 파란선 위에서 마감을 하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녹색선 구간 대략 7%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거 조금 더 빠른 거 소닉 SVM이고요. 종목 보세요. 진짜 차트 재밌게 만들어. 자, 지금까지 돌파를 못했던 노란선 돌파를 못했다가 빡 하고 쳤죠.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 그 이후로 안 터졌어. 전고 좀 딱 찍었어요. 딱 여기가 재밌단 말이에요. 216원이. 그쵸? 그리고 216원이 갔을 때는 여기서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겠죠. 본전 탈출하려고 혹시라도 겁나서.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줄였죠. 거래량 지금까지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녹색선 구간을 안 깨죠. 그리고 빨간선 거의 근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가 간단하게 잡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198원이에요. 손절가. 201원 들어가서 198원에 만약에 손절을 쳐 1시간봉 종가 기준에 198원 깨져. 그랬을 때는 얼마나 돼? 1.2%예요. 1.2% 아까우면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소닉 SVM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손절가 198원. 매수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신 분들은 저는 들어갈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도 진짜 생각이 삐뚤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탐난다.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여기서 혹시라도 함께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 최종적으로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런 것도 막 미친듯이 올라와서 막 230원, 240원 가면 어떡하지? 영상을 봤는데 또 늦게 봤어요 라는 핑계로 203원, 204원, 205원, 206원, 210원가 있네? 사요 말아요. 댓글로 제가 답장하면 하루 뒤에 답장할 거 아니에요. 다 놓치고 없죠. 다 먹고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남겨놨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채널 박코인 채널도 있어요. 고정 댓글에 이 박코인도 영상 끝나고도 구독하시고요.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링크가 있죠. 네, 무료 추천 링크로 클릭을 하세요. 네, 함께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단타 종목 좋아하시면 요거 누르시고 나는 그냥 어떤 추세인지 보고 싶어.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세요. 연락 받으실 번호 적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바뀔 겁니다. 현재 시간이 6시 57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은요. 기준선 4,030달러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갑니다. 녹색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상방 세게 베팅하셔도 돼요. 그 현물이든 선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XRP 리플도요. 비트 이더가 흔들릴 때는 조금은 조심하셔라. 자, 그래서 가격 XRP 리플이요. 3,950원 아슬아슬하죠. 계속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구간은 아니에요. 내가 3년, 5년, 10년 가져가실 분들만 XRP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 보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소닉 200원에도 살 수 있겠네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